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태에게 적용해야 할 이 사기 미수 혐의를 검찰이 조작 날조 스킬을 사용해서 그 죄를 끝내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온팡 최성원에게 덮어 씌웠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으로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이 탄핵 전국 당시에 조작 날조된 수사 과정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나온 이 두 권의 책과 현재 정황들을 바탕으로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내각제 개헌 반대는 물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눌러주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다시금 맑고 깨끗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탄핵의 진실을 알리는 시간인데요. WK의 실제 주인은 누굴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들은 최서원이 모든 걸 관여하고 주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다른 진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WK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부원빌딩 4층에 입주한 날은 2016년 1월 14일이고요. K스포츠재단과는 200m쯤 떨어진 거리입니다. WK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회사 설립 자본금과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을 누가 지불했느냐, 요걸 또 확인하면 대충은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 WK 초대 대표이사 조성민 씨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임대료가 40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은 임대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고용태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설립 자본금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법인 통장에 고용태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ATM 기계, 우리 그 CD기 있죠? 이렇게 돈 빼는데 그거를 통해서 현금으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입금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용태가 추가로 현금 5천만 원을 가져와서 법인 통장에 입금하면서 자본금은 1억 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WK의 초대 대표이사였던 조성민은 2016년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두 달간 W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사직을 했고, 당시 직원은 상무이사 고용태와 회계 및 격리 담당 전지영 씨 한 명뿐이라고 검찰 진술을 했고요. 조성민의 후임 대표이사가 최철 변호사입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직원 3-4명인데 대표이사에 상무이사에 지들끼리 다 해먹네. 그리고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성민 씨도 2달 있다가 때려쳤지만 회사 같은 회사라면 2달 만에 때려치겠습니까? 아니죠. 적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핑계고요. 애초에 처음에 면접을 한다든지 인터뷰할 때 다 이게 무슨 회사인지 알고 들어가는데 그만큼 사기성이 짙은 그런 회사입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보름 만에 이사가 때려치고 잘리고 한 달 만에 잘리고, 아유,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우종찬 기자는 WK의 실제 주인공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2개를 법정 녹취록에서 발견합니다. 그중 하나가 최서원과 고용태의 회사 출근 여부인데요. 이에 대해 건물 관리인인 노광일 씨는 법정 증언에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거 보면은 노씨가 되게 노승일, 노웅씨. 노씨가 굉장히 많네요. 자, 최서원은 입주 초기에 간혹 왔었고 5월과 7월 사이에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오후 3시에 들렸다가 오후 5시쯤에 나갔다. 고용태 상무는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오전 10시나 11시 정도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다가 외부로 나간 뒤에 오후 5시나 6시 무렵에 회사로 기어 들어와서 오후 6시 30분 내지 7시에 퇴근을 했으며 오후 7시까지 근무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건물 관리인이. 자, 노광일 당시 건물 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WK 사무실에 매일 출근한 사람은 아시다시피 고용태예요. 또 하나의 단서는 고용태와 한국 최대 동기인 류상영의 법정 증언입니다. 류상영은 WK 사무실의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제가 기획 대행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고용태나 박헌영으로부터 많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WK 사무실에 자주 갔었는데 출입구에 보안업체 캡스에서 관리하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문을 등록해 놓은 사람이 고용태, 박헌영, 아까 그 전지영 씨 그리고 이인훈 등 4명뿐이었습니다. 전지영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WK 격리 담당 여직원이고 이이훈이라는 사람은 고용태의 사촌 동생이라고 합니다. 지들끼리 잘해먹고 잘하네. 아유. 이에 대해 최소원은 법정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WK 사무실에 출입구에 지문 등록을 한 적도 없고 사무실에 나간다고 하면 고용태가 출입구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WK 사무실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었던 사람은 모두 다 고용태를 비롯한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이지 최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최소원이 주인인데 회사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못합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WK는 고용태가 박헌영의 도움을 받아서 K스포츠재단의 돈을 빼먹기 위한 그런 사기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증거가 있죠. 2016년 2월경 WK 명의로 작성해 K스포츠재단에 제출한 4억 620만 원 상당의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한 가이드러너 이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 용역 제안서입니다. 작성자는 박헌영인데 박헌영의 부친이 시각장애인이라고 검찰 조서에서 이렇게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딱 봐도 고용태가 박헌영의 도움을 받아서 뭔 놈의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빼먹으려고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제안을 묵살한 사람이 정동구 이사장입니다. 정동구 이사장은 법정 증언에서 막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외부에 연구 용역을 주는 것은 걸음마도 못된 아이가 뛰려고 하는 것 같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판단과 결정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해요. 고용태, 노승일, 박헌영의 주장대로 WK의 실소유자가 최소원이고 최소원이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면 K스포츠재단에서 최소원이 요구한 연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최소원이 주도해 이 회사가 최소원 거라면. 자, 연구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 직후인 2016년 1월 30일 정동구 이사장은 바른 말하면 오래 못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안종범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 두 사람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안종범은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이사장직에서 좀 물러나서 고문직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선에서 빠지라고 강요했다라고 정동구 이사장은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동구 이사장이 원칙적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사기가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넌 좀 빠져 있어. 우리 좀 해볼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정동구 이사장은 안종범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매우 불쾌하고 황당해했고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정동구 이사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날이 2월 1일이고 안종범을 만난 1월 30일이 토요일이니까 주말 빼고 월요일 바로 사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동구 이사장은 1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30일까지 근 보름 동안만 이사장직으로 재임을 한 셈이에요. 이게 회사예요? 고용태와 박헌영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4억 620만 원의 사기를 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정동구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6년 1월경이고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은 또 조작을 합니다. 최소원에게 사기 미수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사건 발생 시점을 2016년 2월경으로 둔갑을 시키는 스킬을 씁니다.
정몽구 이사장이 재직한 기간이 있잖아요. 사퇴한 날이 있고 2016년 2월경이라면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은 당연히 공석 상태죠. 예? 바로 때려쳤으니까. 검찰은 정동구 이사장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 이유는 정동구 이사장의 후임이 정동춘 이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동춘은 서울대 박사 출신이지만 한겨레 신문에 의해서 최서원의 단골 마사지 센터의 주인으로 전락이 됐고 한겨레 신문의 보도로 인해서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모든 언론의 관심이 초대 이사장 정동구가 아니라 2대 이사장인 정동춘에게 집중이 된 겁니다. 어차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엮기 위한 작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런 파렴치한 검찰의 행태가 4년 만에 근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안종범이 주가 돼서 고영태, 박헌영 등이 아주 제대로 기획을 했다는 것이 딱 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사장, 대표이사 등 이 근무 기간을 보세요. 한 달 근무하고 잘리고 보름 근무하고 잘리고 2달 만에 나가고 이게 무슨 놈의 회사가 이렇습니까?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입니까? 직원 꼴랑 3, 4명인데 격리 하나 빼고 대표이사에 상무이사에 지들끼리 다 해먹어. 여기 고위 간부들만 있어. 이런 사람들은 사기를 치기 위한 그냥 도구일 뿐인 셈이죠. 실제 주인은 고용태 일당인데 그걸 최서원이 주인이라는 프레임을 딱 덮어 씌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끝내는 아무 상관도 없는 최서원에게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누가? 검찰이. 고용태에게 적용해야 할 이 사기 미수 혐의를 검찰이 조작 날조 스킬을 사용해서 그 죄를 온팡 최서원에게 덮어 씌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저도 몰랐던, 또 더 나아가서 전 국민이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년 전과 4년 후,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4년 전에는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당했기 때문에 증거라든지 팩트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거리에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은 적이 없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거짓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월간 조선 우종찬 전 기자하고 변희재 대표가 옥살이까지 하면서 노력 끝에 2권의 책에 모든 상황을 팩트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책을 신뢰할 수가 있느냐라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비어든 진실이든 이런 사실이 세상에 퍼지게 되면 이 정권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안 두죠. 그리고 이 책에는 당시에 조작 날조한 검사 이름, 판사 이름, 언론사, 그리고 당시에 탄핵에 가담했던 사기꾼들의 이름들, 거짓 진술들, 이런 실명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 책의 내용들이 털끝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과연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가 살아있겠습니까? 탄핵 백서와 태블릿 PC 사용 설명서라는 2권의 확실한 무기가 우리에게 생긴 만큼 이런 팩트를 가지고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또 여러분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매우 좋아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각제 개헌을 막아내려면 내각제 개헌 반대 세력을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무마시키고 개헌을 무마시키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 갖고 올 수 있어요. 무슨 대선주자가 누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4.7 보선에 보셨지 않습니까? 뭐 한 것도 없는데 여론만 확 바뀌어버리면 그냥 바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언론 기사만 보시고 판단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 한편이에요, 저것들. 조중동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여야가 한 몸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들이기 때문에 지들이 살려면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속여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반드시 관철해야지만 지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의 말을 하나하나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 해석해드리잖아요. 자, 이런 진실을 우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다른 채널에도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전 국민이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으셔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저 정치꾼들이요? 할 말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부터 열심히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협조와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감사합니다.